청락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번성, 형주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쟁을 계속 이어가 보겠는데, 노숙이 이제 오나라에 도도가 있을 때는 이제 오나라, 초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위나라에 대처한다. 적벽대전 이후에 땅도 서로 갈라서 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노숙으로 재성을 했을 때는, 그러나 이제 노숙이 죽은 후에 이제 여몽이 이제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러자 여몽은 형주를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원래 형주 지역은 오나라하고 초나라의 떡은 안 잡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긴장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잘 합의가 돼서 결국 초기 이제 형주를 가져왔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재상이 오나라에 등장하는 다음부터는 이들 사이가 벌어지는데, 여몽은 형주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형주는 이제 관우가 지키고 있었고, 전번 시간에 봤듯이 이제 번성, 그러니까 위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를 공격해서 많은 전가를 전가를 거뒀는데, 지금은 번성에서 이제 방덕하고 우금은 이미 죽었고, 조이는 이제 관우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번성이 계속 뺏으려고 관우가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이는, 조이 수하에 장제란이 있는데, 장제는 성권을 이용해서 우리 포위를 풀자 이런 건의를 합니다. 조조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 서왕을 파견해서 이제 조인을 지원하라. 한편으로는 이제 성권과 손잡고 관우 습격 계획을 짭니다. 관우는 강릉에서 이제 북쪽으로 위나라의 번성을 이제 공략하고 있는 도중에, 오나라가 강릉을 급습하면 관우는 급히 번성의 포위를 풀고 강릉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전장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자기 본거지가 침략을 당하면 당연히 이제 군사를 빼서 돌아오니까 당연히 번성의 포위는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러면 위나라는 관우의 포위를 풀고 오나라는 강릉을 기습해서 성을 차지하면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 우리는 강릉을 취하고 너희는 번성의 포위를 풀고 하니까 서로 윈윈인데, 그러니 이제 지금 간으로서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지금 두 적국이 연합해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거니까. 근데 성군의 서신이 이제 당도하자 조조는 이제 동소의 건의에 따라서 이제 번성에 활을 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 이제 수비군 사이에 사기를 높여줍니다. 그래, 번성은 이제 포위된 상태인데, 이제 곧 포위가 풀릴 거다. 조금만 버티면 관우가 포위를 풀고 강릉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조금만 버티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또 관우 군영에도 활을 쏘아서 송군의 의도가 강릉을 기습하는 거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조조는 사실 송군의 편지를 역용한 건데, 하면 기습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미리 여몽의 계획을 적에게 알려주는 거죠. 관우에게. 그러면 관우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 강릉을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고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조조는 송군에 대한 배신이죠. 송군은 기습 공격을 해야지 사실은 강릉을 쉽게 탈환할 수 있는데, 어떤 방비를 할 시간을 준다면은 나라에서 손해니까, 어쨌든 조조는 두 가지 수칙을 다 쓴 겁니다. 자기한테는 이제 번성의 포위를 푸는 거는 당연하고, 그러고 잠재진 적국인 오나라는 강릉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는 둘 다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오산의 계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자기한테 그렇게 좋고, 그러고
앞에서 말했듯이 조조는 관우를 엄청 아꼈습니다. 관우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자기 사랑하는 군사를 잃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하는 이제 아끼는 인재를 잃기 때문에 어떤 관우를 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다 좋은 방책을 절묘하게 쓴 거죠. 관우도 살리고 자기는 포위를 풀고 잠재적 적국은 요충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조조는 완전 꼰돌이 피했는데, 문제는 이제 관우의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관우 성격은 이제 뭐 영웅적 행위로 이제 행위를 많이 한 건 맞는데, 승부욕이 이제 엄청 강한 관우는 강릉을 방해하는 작은 성인 공항과 두성에 이제 방어력이 있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번성이 공격을 계속합니다. 퇴근해서 당연히 이제 강릉을 보호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 성주들을 믿고 자기 부하들을 믿고 계속 번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몽은 기습적으로 강릉 이제 공안을 공격하는데, 강릉은 이제 장강가 위치하고 매우 이제 중요한 요새 지역인데 형주의 중심 지역입니다. 여몽은 이제 장강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이제 공안 지역을 습격하고 강릉 공안을 지킨 장수가 오나라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쉽게 함락하고 여몽은 이제 강릉에 거의 아주 큰 전투 없이 투항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무혈 입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이제 사실이 있는데, 여몽은 이제 강릉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군사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백성을 이제 죽이거나 재물을 강취하는 이제 어떤 행동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되게 안심을 시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보호줄 거니까,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자신들은 백성을 구하러 온 것이지, 해하러 온 게 아니다. 우리 백성들하고 똑같이 대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뭐, 보통 그렇게는 많이 하잖아요. 좀 뻔한 말이지만은, 고대 전쟁에서 보면, 성을 정복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한 데는 엄청난 보복을 하잖아요. 공포감을 줘서 다른 성들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몽은 이 백성들을 되게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강릉에서 자기 고향 사람이 민가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미리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백성들을 해하는 것은 엄격히 벌한다고 공포를 해놨는데, 자기 고향 사람이 물건을 훔친 겁니다. 사실은 좀 봐줄 수도 있는데 고향 사람이라서 여몽은 군법에 따라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고향 사람까지 목을 벨 정도로 군법을 지키고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강릉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관우도 어떤 유명한 장군이고, 그러고 영웅담은 입이 들었지만은 백성들을 가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는 데는 미숙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번성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고통이 수반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군사를 돌려와서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적에 그냥 내줘버리고, 그러니까 관우가 훌륭한 장군일지 몰라도 훌륭한 행정가,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여몽이 어떤 고단수를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강릉에 민심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관우의
묵은 이제 간달간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릉 함락을 써줬고, 이제 간우는 급히 이제 해고를 합니다. 계속 본선 공격하다가 함락됐다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해군 도중에 이제 병사들이 전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미 병사들이 영몽이 그 성안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영몽이 뭐 강릉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도륙하고 재산을 빼앗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 가족들인데 악에 바쳐서라도 죽기 살기로 싸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적에게 함락이 됐는데 엄청 잘해주고 백성들 안 죽이고 어떻게 보면 뭐 관우보다 더 잘해주니까 이거는 싸울 의욕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가족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죽고 나면 좀 기다리고 있다가 강릉에 가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가족들을. 그러니까 다 도망치고 사실은 이제 오는 길에 군사들 다 도망치고 관우가 맥성 근처에 왔는데 거의 이제 강릉 근처에 왔는데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릉을 공격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달아납니다. 결국은 달아나지만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잡힙니다. 그래서 원나라 장군이 이제 간우하고 관팽입니다, 그때. 관팽이 목을 베고 이제 그 수급을 조조에게 보냅니다. 끝에는 되게 슬픈 드라마죠. 그것도 이제 또 장군의 목을 총나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적국인 위나라 조조에게 보내버립니다. 어차피 지금은 어쨌든 위나라하고 오나라가 지금 연합했으니까. 그래 조조는 이제 관우의 수급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몇 날 며칠을 뭐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장사를 후하게 지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조에 관한 조조가 성현이 돼 있었고, 그러고 뭐 조조의 사당이 그 관우 사당이 엄청 많은 거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조조가 그 수급을 잘 보존하고, 그러고 관우의 흔적을 다 보존해 줬기 때문에 그게 다 유지되면서 어떤 신의 징계까지 오른 것은 어떤 조조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 조조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소설책에서 부르는 그런 야비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대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가로서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한번 보겠는데, 장비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가서 보겠습니다.